자, 오늘 설명의 주제는 1학기 내신 대입,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어, 사실 선생님 저 중간고사 망했는데 뭐 이럴 수가 있잖아. 근데 앞으로가 중요하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어. 자, 일단 고등학교 공부는 중학교 때 특히 고1들 있잖아. 고1들은 이번에 첫 시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랑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는 이 방법과 노력이 곱하기 관계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서 노력이 100이더라도 방법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면은 효과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이 방법이라는 게 어떤 대학교 입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공부법도 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는 안 해본 것들이고 이걸 갖다가 해주는 게 내 역할이 되겠지. 그래서 너희한테 방법을 100으로 채워줄 거야. 너희가 노력이 100이 되면 우리는 만이 되고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자, 일단 내신은 평가 계획이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가 계획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으로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지필평가만 잘한다고 해서 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자, 예를 들어서 성일고 같은 경우는 평가 계획이 6대 4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필평가가 6, 그다음 수행평가가 4가 되지. 그리고 수행평가도 이렇게 3개의 종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너네가 시험을 본 1차 지필평가는 전체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게 되겠지. 그리고 아마 수행평가도 하나 정도는 봤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한 45% 정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좀 특이한 학교들이 있어요. 자, 성남여고도 6대 4고요. 그리고 위대한빛고등학교도 6대 4야. 대부분 6대 4가 많지. 복정고도 6대 4고. 그런데 이제 동광고 같은 경우는 8대 2가 되죠. 그래서 동광고가 사실 지필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1차 지필을 좀 망했다. 그럼 40%는 날아간 거지, 안타깝게도. 남아있는 게 이제 이렇게 남아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뭐 1학기 내신이 종합이 돼서 점수가 나온다고 보면 되겠어. 자, 성남고도 8대 2가 되죠. 근데 성남고등학교는 이번 연도께 없어요. 그래서 여기 2021이라고 적어놨는데 작년 기준이야. 어쨌든 작년 기준에서 8대 2였는데 이번 연도도 비슷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 숭신여고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하죠. 9대 1이죠. 그죠? 지필평가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풍생고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4대 6. 되게 특이하죠. 지필평가가 4고 수행평가가 굉장히 높아. 그럼 풍생고 학생들은 이제 수행평가를 좀 잘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52대 48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1학기 내신이 나오게 된다. 너네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효성고도 지필평가 비율이 꽤나 높죠. 76대 24.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질문들을 선생님이 많이 받아요. 중간고사 망했는데요, 선생님. 그럼 저 학생부 전형은 망한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대학교 입시가 그냥, 야, 대학교 어떻게 갈 거야? 그러면 내신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보통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 지금 적혀 있는 그림은 작년도에 우리 현재 고2들이 고1 때 시험 본 평균 점수야. 중간고사 때 70.83이었는데요. 기말고사 때 65.64지. 1학기야. 그래서 점수가 보통 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선생님은 우리 학원 학생들이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하거든. 보통은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가 난도가 비슷하다면. 그러면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알 거야. 겨울방학에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까지 준비를 해왔을 텐데 이 겨울방학 때 배웠던 선행이 기말고사까지는 조금 거리가 멀지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선행한 게 많이 까먹은 상황이야. 다음 두 번째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까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빠른 좀 빠른 학교 시험이 좀 빠른 학교는 6주 반 정도에서 한 7주 요 정도 후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게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 그래서 사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러한 팩트들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얘기는 다 같이 리셋된다는 얘기야. 해놓은 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준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이들 점수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같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7주 동안 어떤 준비를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된다면 그러면은 중간고사를 약간 뒤집을 만한 어떤 역전의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선생님이 요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들을 좀 봤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 89점 받은 학생이 있어.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기말고사 때 65점 정도밖에 안 돼. 이 친구가 결국에는 여기 등급이 여기 거의 2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수행평가까지 플러스가 되겠죠. 결국에 1학기 내신을 갖다가 4등급으로 마무리 지었어요. 안타깝게 문을 닫고 들어갔지. 3등급을. 3등급 끄트머리에서 아니 4등급 완전 초반에 걸린 거야. 하지만 어쨌든 4등급은 4등급인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안 하고 방금 전에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보다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렸고 예를 들어 수행평가까지 잘했다. 그러면 1등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1등급은 인류대 가는 거고 4등급은 지방대 가는 거거든. 완전히 다른 결과지. 그래서 내가 요번에 시험을 좀 못 봤더라도 나만 못 본 건 아니야. 다 같이 좀 못 본 거니까 뭔가 기말고사 발전을 해야 돼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고등학교 2학년들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들도 그렇고 지금 점수가 정체되어 있거나 안 오르는 학생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시험이 좀 쉬운 편이야. 그죠? 그래서 선생님, 저 중학교 때 내신 점수 한 190점 정도 받았는데요. 굉장히 잘했죠. 거의 뭐 5등생이 완전 5등생이지. 그리고 저 반에 어이구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잘못 눌렀어요. 그리고 반에서 선생님 저 한 3등 정도 했었는데요. 역시 굉장히 잘했죠. 그런데 그게 학교 시험이 이제 쉽다 보니까요. 어떤 쉬운 시험에 좀 익숙해지는 게 있거든. 그래서 아,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게 예측이 되잖아. 그래서 이 좋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노력을 어느 정도만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 잘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수학 블랙라벨 풀어라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블랙라벨 학교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나도 알아. 근데 그걸 풀으라 그러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등 공부에서 어떤 우리 학생들이니까 내 편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공부 습관이 공부하는 어떤 양이나 공부량이나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무너져 내릴 수가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걸로 그냥 만족해 버릴 수가 있지. 자, 반에서 3등이라는 데이터도 한번 봐봐요. 얘도 선생님 때는 한 50명씩 한 반이었지만 요새는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 와중에 한 10명 정도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죠. 그럼 15명 정도가 일반고로 진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3등이면은 한 20% 정도 되는 거거든. 5분의 1. 20%면 등급 구간으로 따지면 3등급 말미에 있죠.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도 점수에서 한 3등급 정도 받았으면 굉장히 잘한 거야. 각 학교의 1, 2등급은 약간 좀 대단한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죠. 물론 지금 설명회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1, 2등급인 학생들이 있어요. 대단한 거야. 어.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치고 나가고 하고 싶겠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중학교 때의 공부 습관을 갖다가 좀 약간 변신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에 성공하게 될 거야. 자, 한번 봐봐요, 이것도. 자, 입시는 총 이렇게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에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인서울 가천대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과 전형은 한 10% 정도를 선발을 해요. 그리고 많은 거는 이제 종합 전형과 수능이 되지. 논술은 한 3학년 올라갈 때쯤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 자, 그러면은 지금 시험을 이번에 치른 거 1학기 1학년 1학기 혹은 2학년 1학기 내신 아직 결과도 안 나왔지만 1학기 내신 결과가 나왔다 치면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보고 나왔다 쳐도 교과 전형에서는 5분의 1의 영향을 가지게 되죠. 5학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그 점수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저 1학년 1학기 지금 요번 시험 못 봤는데요. 3등급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의대 같은 데는 안 되죠. 인류대도 어려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거는 이미 망했어. 그렇지만 아직 90%가 남아있죠. 이거는 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적은 거 해놨지만 어떤 역량이 좀 미미하다라고 적어놨죠. 2학년 같은 경우는 여기 스토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적어놨고 수능에선 아예 영향이 없죠. 내신이. 그래서 너무 좌절하거나 아니면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입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들은 조금 더 됐고요. 시작한 지가. 자,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그다음에 수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자, 교과 전형부터 시작을 할게요. 아주 간단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이름이 학생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내신하고 관련이 있어요. 학교생활 기록부잖아. 학교생활 기록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크게만 따지면요. 일단 내신 점수가 있지. 등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과 같이 가는 게 세특이라는 게 하나 있어. 세부특기사항. 그리고 또 다른 계열로 진로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동아리 활동이라는 게 있고 봉사나 뭐 이런 건 빼고요. 임원 활동한 것들. 그다음에 그 외에 짜투리로 봉사랑 독서 같은 것들 있지.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 설명회를 한번 보면 그것만 1시간짜리니까 알 수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학생부에서 교과 영역만 보겠다라는 거는 교과만 보겠다는 거는 이 내신 점수만 보겠다는 거야. 딴 거 다 빼고. 그래서 얘는 점수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점수를 다 잘 땄어요. 1등급, 2등급 이렇게. 그래서 인류대나 그에 해당하는 학교들에 지망하는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성남시에선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1등급이나 2등급이 나오고 있다. 그런 학생들은 준비를 잘해야지. 근데 얘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해요. 수능도 어느 정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단위수가 중요하다. 자, 단위수라는 거는 뭔지 알 텐데, 뭐 수학 같은 거는 일주일에 한 4번씩 들어있으면요. 4단위라 그러는 거예요. 4단위. 영어 5번 들어있으면 5단위. 그래서 내신 성적 나온 거에다가 그걸 곱하게 되어 있죠.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지. 그러니까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이 중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나 과학보다는 국영수가 중요한 거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중하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뭐 공부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중하위권이다, 내가. 그럼 중하위권 쪽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게 훨씬 많아. 수도권 쪽을 넘어가면요. 아까 내가 가천대 이상에선 10%라고 했지만 전국 단위의 통계를 보면 40% 정도 돼요. 교과 전형이. 그럼 교과 전형을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근데 영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국어라든가 아니면 암기 과목들 있잖아. 그런 것들로 점수를 좀 따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국영수 사과가 있는데 영어 수학은 학원을 다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내가 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한 5등급 정도 받았어. 그런데 대부분 이런 학생들을 보면요. 국어도 5, 6, 사회도 5, 6, 과학도 5, 6인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반대의 상황을 보자고. 얘 5등급 받았어, 똑같이. 그런데 이게 3, 4에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영수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과목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입시의 전략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뭐 고려대학교 거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수 단위를 곱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되겠어. 자, 두 번째 종합 전형으로 가볼게요. 종합 전형은 40%인 서울에 굉장히 많이 뽑죠. 이 종합 전형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회를 한 거야. 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과 내신이 있고요. 세특이 있고 진로 활동이 있고 동아리 활동이 있다고 볼게요. 이 네 개 정도만 보자고. 이게 네 개가 큰 틀이니까. 그럼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이 어디 갔어? 학생부 종합전형, 그죠? 여기 종합이라고 적혀있죠, 종합.
잘 생각해봐. 이거를 만약에 비교과가 중요한 건 내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학종 준비하고 있냐? 그러면은 아, 선생님 저 비교과 활동 한 게 없는데요. 물론 비교과 활동도 해야지.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비교과가 중요한 거면 아까처럼 학생부 비교과 전형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지. 아니잖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여태까지 경험해 왔을 때 일반고생들한테 어떤 비교과에 엄청난 스토리가 나오는 게 불가능해요. 솔직히 쉽지 않아. 자사고나 아니면 특목고 이런 쪽은 비교과 스토리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일반고에 비해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다 그놈이 그놈이야. 보면 열심히 했더라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교과 스토리예요. 선생님은 비교과 스토리로 역전, 뭐 예를 들어 교과가 안 좋은데 비교과가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간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비교과는 안 좋지만 교과 스토리를 가지고 좋은 대학을 간 경우는 본 적이 많아.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스토리, 비교과 스토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자, 1학년 때 공부를 잘 못해서 4, 5등급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2학년 때 조금 정신 차리고 뭔가 공부법도 알았어. 그래서 3, 4등급을 받았어. 3학년 때 완전 미쳤어. 2등급을 받았어요. 굉장한 발전 스토리가 있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이 친구가 생명공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데 수학하고 과학 점수는 특히 좋아. 이런 상황이라면 1학년 때 별거 없이 그냥 1학년 때부터 뭐 예를 들어 한 2, 3등급 받고 2학년 때 2, 3등급 받고요. 3학년 때도 2, 3등급 받은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얘가 좋은 대학을 가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 둘이 한번 해볼 만하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 큰 핵심이야. 면접을 보는 전형이잖아.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교과에서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냈어요라는 걸 기재할 수 있는 곳이 자소서 없어졌으니까 세특이 돼요. 자, 그런데 이 세특이 뭐냐?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자, 진로 활동은 700자 적게 되어 있죠. 동아리 500자 정도 적죠. 세특은 과목당 500자야. 그럼 한 학기에 얘는 700자, 500자를 적지만 얘는 한 학기에 국영수 사과만 해도 5과목 아니에요? 2500자죠.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더 되죠. 4000자까지도 돼. 어떤 자기의 교과 스토리를 세특은 이제 교과에서 쓰는 거죠. 수학 선생님이 뭐 수학과 그 써주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세특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비교과 쪽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선생님 설명회를 한 거지. 그래서 비교과 쪽 챙겨가세요. 챙겨가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아, 교과 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 전공적 합성이 있는 과목들. 내가 이공계생이다 그럼 과학하고 수학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 것들. 그리고 내 발전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구나 하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많이 뽑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종합전형은 상향 지원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가천대, 가천대학을 넘어가면은 이제 인서울이에요. 가천대의 교과 전형은 2.5등급 정도가 평균선이에요. 교과 전형. 그런데 종합 전형은 3.5가 평균이야.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합격선이. 조금 못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종합 전형의 좋은 점이죠. 준비해 볼 만하죠. 그리고 아직 희망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 세 학기 남아 있는 거야. 뭐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고2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50% 남아 있죠. 선생님 논술은 준비 안 한다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논술로 간 친구가 없다는데요. 그렇지 않아. 선생님 현장에서 되게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고3 중에도 이 친구가 내신이 한 4등급 정도 받았어요. 2학년까지. 4.3 정도 되려나? 근데 인서울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가 정시 쪽을 노렸지.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국어 점수가 좋아요. 다른 건 좀 잘 안 나오는데 국어 점수는 좋아. 그래서 인문 논술 준비를 하기로 했지. 잘하면 인서울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논술 전형이죠. 그리고 이공계생은 수리과학이고, 그래서 선생님 제자 중에 수리논술로 대학교 간 친구들 되게 많아요. 수학만 잘해서. 그리고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수능 준비를 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효성고 같은 경우, 효성고가 수능 준비를 많이 하는 학교야. 3학년. 한 반에 4명을 빼고는 전부 다 정시 공부하고 있대. 현재 고3. 한 반에 4명까지는 내신이 괜찮다는 거지. 그죠? 정시 공부도 괜찮아요.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좀 해놔라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좀 보면서 준비를 하면 되겠어. 선생님 정시에 대한 컨설팅은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이 되게 많다는 거야. 선생님, 저 대학교 내신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지. 내신에서도 교과로 갈 건지 종합으로 갈 건지 거기에 따라서 공략해야 될 것들이 다르죠. 그리고 자기를 잘 판단을 해야 돼. 자, 등급 구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등급 아니면서 1등급은 되게 잘 알아요. 네, 물어보면 1등급 다 알아. 4%. 근데 그 밑에 사실은 숫자 중에 중요한 숫자가 이쪽 숫자예요. 23%. 자, 이게 등급 구간이 만들어진 게 지금 10년도 넘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 그래서 예전에는 요 등급 구간이 2등급 요 10%가 원래 인서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었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 지금 전체에서 가장 적은 학년인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년인데, 거기가 18.7%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서울의 정원이야.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이 18.7%다. 여기서 가천대랑 단국대랑 지방 국립대까지 합치면 23% 나오겠죠. 3등급까지는 괜찮은 대학을 간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내신 등급이 한 4등급 선에 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가천대학은 아까 알려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3.5등급이 평균선이에요. 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내가 4가 좀 깔려있고 3이 좀 막 섞여 있다. 이러면은 인서울 가능한 거야. 내신으로.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안 되고 4가 있고 5가 있고 막 이런데 인서울을 하고 싶다. 그럼 정시 쪽으로 파야 되겠죠. 그리고 3등급은 요 세 개의 등급이 20% 안에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한 문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알다시피. 2학년들은 잘 알죠. 한두 문제 차이밖에 안 나. 3에서 1까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상위권이고요. 2학년으로 가게 되면 1학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갭차가 좀 커져요. 점수 차이가. 예를 들어 동광고 같은 경우는 수학만 놓고 보면 동광고생들 많으니까 한 70점대에서 3등급 형성되죠. 4등급 50점대에서 형성되죠.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지? 그래서 4등급은 사실 받을 만한 등급이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4등급을 좀 받아주고 3을 좀 자신 있는 과목에서 섞어주는 게 어떤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발전 스토리와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과목들을 잘해주면 종합전형이 준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왔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들은 잘 알 거야. 고1들도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아, 나 다음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잘 안 돼요. 생각보다. 다이어트를 맨날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금연을 하려고 그러다 실패하고.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그래, 다시 돌아가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야. 친구랑 안 만날 거야. 나 진짜 안 그럴 거야 했는데, 친구가 놀자 그럼 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또 비슷한 결과가 나오겠죠. 비슷하게 했으니까. 그러면 좀 좌절하고, 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시간은 계속 가니까 1학년 1학기 끝나고 1학년 2학기 끝나고 2학년 1학기 끝나고 점점 이제 대입해서 되게 좌절스러워지는 것이 이러지 마세요. 자, 이 두 개의 차이 여기 이제 성공적인 건데 명확한 원인 분석 적어놨잖아. 아까 거는 막연하게잖아요. 이 막연함을 없애야 돼. 막연하게 말고 명확하게.
내가 왜 점수가 안 나왔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돼. 체계적인 준비를 했는데 너무 욕심부리지도 말고 자기를 잘 판단을 하세요.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는 거야. 한 번에 4등급 받다가 한 번에 1등급 받으면 이상하잖아. 1등급 애들은 노냐 이거야. 그죠? 차근히 가세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 전보다 조금만 더 많이. 그래서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좀 발전해 나갈 거야. 그러면 자신감이 좀 붙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자, 2학년, 1학년, 요것도 실사례야. 1학년 2학기 때 완전 좌절 모드, 멘붕. 왜냐하면 인서울에 인류대를 가고 싶었어. 중학교 때 공부 잘했거든. 그런데 1학년 1학기랑 2학기를 보내고 나니까 점수가 생각 같지 않은 3, 4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 못 갈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선생님하고 성적 향상 챌린지를 했는데 챌린지를 하면서 약간 이제 어떤 요 멘붕을 내가 끌어올렸지. 그리고 아직 가능하다. 방금 전에 너희한테 해준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열심히 해와서 점점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자, 요번에 아마 이런 걸 적었을 거예요. 이제 체크리스트, 상담 카드. 이거를 그냥 아이, 의뢰하려니 하고 적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리스트는 뽑았지만 이런 것들을 뭐라도 하나 개선해야 되는 거지. 요번에 시험지를 보세요. 수학 얘기를 하면 시험지를 분석해 봤더니 내가 실수로 한 3개 정도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심화 문제도 한 2개 틀렸고 3개 틀렸고 손도 못 댔고 유형도 아씨 할 수 있었는데 한 3개 틀렸다. 그럼 이 중에서 심화 문제 잡겠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바로 잡는 거는. 이것만 잡아도 좋죠.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내가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라는 거지, 지금 시기에. 자,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잘 됐는데, 이거 예시예요. 숙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럼 필기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실행 계획. 그래서 진짜 지키세요.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수업 시간에 잘 듣고 필기를 해야겠다. 나중에 알아들을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숙제 같은 거는 그냥 만약에 화목토반이면 수요일 날 저녁에 잠깐 한 거야. 응. 수요일 날 한 두세 시간 했겠죠? 혹은 한두 시간. 이렇게 해서 숙제를 해와서 간신히 해서 목요일 날 수업 시간에 그냥 성의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 아니야.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 자기 있게 안 되죠. 왜냐하면 집에 가서 또 복습을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문제를 갖다가 끊어야지. 내가 전날 했다면, 아, 그렇게 하지 말고 화요일 저녁에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 엄청나게 많이 걸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하면 더 빨리 해. 기억도 나니까. 딱 했어. 그리고 수요일 날은 틀린 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한 번 더 풀어봐야겠다. 오답도 좀 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정말 모르겠는 거를 수업 시간에 물어봐야겠다. 자, 물어보고 나면 까먹을 게 예상이 되니까 아, 복습을 해야겠다. 근데 내가 안 했어, 이번에. 그럼 해야지. 그지? 주말에나 시간이 좀 있으니까 틀린 문항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이번에 막 도배돼 있었죠. 3번 막 풀으라고. 근데 말이 3번이지 자기 주도적이면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오죠. 예를 들어, 한 번만 풀어도 아는 것도 있는 거고요. 5번 풀어도 모르는 것도 있는 거거든. 자기가 구분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질문도 뭐 할라 했는데 안 하게 됐어. 그럼 뭐 카톡에다 하라 그랬잖아, 얘들아. 카톡에다 하면 선생님들이 막 꺼지라고 안 하죠. 그리고 카톡에다 해서 쉬는 시간에 한번 봐야겠다, 뭐 이렇게. 좀 더 내가 점수가 좋은 학생인데 내가 심화 공부를 해야 되는 심화 많이 틀리니까 그냥 안 했다. 그럼 매일 한 문제씩은 해봐야지. 이거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이상.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지켜봐야지. 실행 계획들이니까. 칠판에 붙여놓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매일같이 이걸 정리해 나가는 거. 그러면 성적이 반드시 오를 거야, 반드시. 그리고 올라가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번에 막혔을 때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저 3등급에 막혔어요. 어떻게 하면 2등급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 그럼 알려줄 수 있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학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요. 사실은 전 과목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 과목을 갖다가 어떤 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왜냐 우리에겐 6주나 7주밖에 없고 위기이자 다른 이름으로는 그게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좌절, 실망, 무기력함.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야. 이런 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43살인데 선생님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너희를 포함한 나까지 우리는 이런 건 필요 없어. 열정, 열망, 도전 정신으로 패기 있게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은 정말로 뭐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선생님 제자가 졸업생이 내가 오늘 아마 받았을 거예요. 카톡방에서. 동국대 그 간 친구 그 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해줄 얘기들을 좀 적어봐라 그랬어. 그랬더니 적었는데 걔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나한테 배워서 그런지 비슷하죠. 다만 자, 인생의 선배로 조언하자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선생님 여기다가 반복하지 않아야 하고 이렇게 안 적었죠. 반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안 돼요, 잘.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가 친구랑 안 만날라 했는데 오늘 만났어. 그럼 망한 게 아니고 반성하고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빈도가 줄어들고 회차가 줄어들수록 어떤 공부에서는 발전의 기회가 되겠죠. 그것도 반복했어. 그러더라도 또 다시 딛고 일어서고. 왜냐하면 입시가 지금 끝이 아니고요, 절대로. 그리고 너희의 인생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 고등학교 시절에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나 습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지? 그리고 결과는 한 만큼 나온다. 언젠가.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어떤 좀 도전적인 그런 기운으로 다음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장의 욕심, 그죠? 나태함 이런 것보다는 성실하고 진취적인 마음가짐으로 다음을 잘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 좀 못해도 그죠?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좀 못할 수도 있지. 하지만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어른이 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너희에게 해주고 싶었어.